안녕하십니까. 이루신문 신민석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소영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설 민심 탐방을 하고 돌아온 정소영 기자에게 네. 설 민심에 어떤 변화의 추이가 있었는지를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설 연휴 동안 이제 주간 트로트 밖에 좀 트로트 가수분들을 쫙 한번 물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미스터 트롯 열기가 아직은 뜨겁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외로 국민 가수, 특히 박창근 씨 인기가 굉장히 높게 나왔더라고요. 제2의 김광석 아니냐 막 이러면서 김광석 노래랑 또 같이 듣는 분도 계셨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또 촬영하고 있는 2월 3일 이날 이 박창근 씨가 SBS 컬투쇼 라디오도 출연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예상 외에 좀 트로트 물결이 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약간 기존에 뭐 임영웅, 네. 영탁, 정동원 군 이런 탑 6를 좋아했던 분들 중에 네. 박창근에게 마음을 뺏긴 분이 많다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네. 어떤 조사기관의 연구 결과인가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미스터 트롯을 전부 다 찾아봤던 그런 시청자들 관련한 그런 카페나 이런 곳에서 좀 많이 봤고요. 그러니까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중심으로 좀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조사 대상자 1,000명이 물어봤더니 오차범위 어쩌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네. 주위 아는 저는 분들, 여론에 조금 더 주위 여론이었습니다. 분들 알아봤다. 네. 하여튼 아주 정확한 설 네. 민심 파악이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국민가수라는 프로그램을 처음 런칭하고 네. TV조선이 굉장히 민다고 하는 얘기 듣고 아니 저게 뭐지? 음. 글로벌 가수를 키운다고 하는데 그러면 뭐 예전에 글로벌 활동을 할 만한 아이돌 그룹을 만들기 위한 네. 그런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아무 영역에 구분 없이 출연을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아이돌을 만드는 건 분명 아니고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쵸. 네.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아이돌 멤버를 시청자들이 직접 투표로 뽑아가지고 선발된 인원 뭐 탑6면 탑6, 탑7이면 세븐 이렇게 아이돌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정말 글로벌 활동을 한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형식은 아니고 그러니까 글로벌이라고 하지만 사실 딱 보면 트롯에 국한됐던 걸 같은 포맷에서 영역만 트롯 아닌 분야로 확 그렇죠. 넓히겠다 뭐 이런 거는 이게 뭔가 했었는데 나중에 딱 방송되는 걸 보면 느낀 게 뭐냐면 지금의 그 트롯 프로그램에 열광했던 TV조선 어떤 지금 고정 시청자층이 젊은 시절에 트롯만 들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뭐 포크송도 들었고 맞아요. 발라드도 들었고 뭐 여러 가지 장르를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젊은 시절 좋아했던 장르라면 트롯 말고 모든 분야로 넓혀보자. 그러니까 뭐 랩을 하는 가수가 나오거나 힙합을 하는 가수가 나오거나 그렇진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글로벌 가수를 뽑는다고 하긴 하지만 어찌 보면 좀 국한됐던 세계관을 넓히는 왜냐면 오디션에서도 이 가수들이 트롯만 부른 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트롯 이외의 장르의 노래를 불러가지고 더 화제된 경우도 있고 또 그 다음에는 탑7이 된 이후에 사랑의 콘서트나 이런 프로그램에서 그 트롯이 아닌 장르의 노래를 불러서 더 화제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아마 트롯으로 국한하면 아무래도 한계가 분명하니까 한번 장르를 넓혀보자. 왜냐면 나중에는 더 이상 미스터 트롯을 하지 않아도 네. 국민 가수만 잘 되면 국민 가수의 출연 가수 중에 한 절반은 트롯일 수 있고 나머지는 아닐 수 있고 그렇죠. 실제 한 80년대만 해도 가요 톱10 같은 걸 하면 5주 연속 트롯 가수가 1, 2위를 해가지고 가수왕이 되고 네. 그 다음에 또 바로 댄스 가수가 또 1등을 하고 그 다음 주에는 뭐 발라드 가수가 1등을 하고 이렇게 발라드, 댄스, 트롯이 혼재돼 있었거든요. 어느 순간 이제 트롯이 이런 어떤 주류 가요계에서 네. 멀어졌고 그러고 나서 굉장히 뭐 4대 천왕이라고 불리는 가수 몇 명만 좀 활동을 하다가 장윤정을 계기로 좀 신세대 트롯 열풍이 불고 네. 하다가 또 그것도 잠잠해지다가 다시 또 TV조선이 트롯에 불을 붙인 건데 네. 이렇게 폭넓혀 놓은 게 국민 가수로 된 게 아닌가 싶었는데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시청률은 잘 나왔어요. 네. 왜냐면 무조건 TV조선 예능을 보는 시청자층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쵸. 두 자릿수는 꾸준히 나온 거예요. 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요즘에는 화제수성인데 미스터 트롯의 송가인, 미스터 트롯의 임영웅에 필적할 만한 스타가 안 보였어요. 그래서 이게 뭐 시청률이야 당연히 뭐 내가 출연해도 나올 수 있는 고정 시청자층이니 뭐 그런데 그 이상은 좀 한계가 있겠다 싶었는데 결승을 이제 두 회 나눠가지고 했죠. 네. 근데 그 결승 두 번 하는 과정에서 박창근이 그쵸. 두 번 1등을 하면서 갑자기 확 치고 오른 거예요. 그러더니 헤어져 떠올랐죠. 방송 끝나고 바로 박창근 팬클럽에서 그룹 활동하는 걸 반대하겠다고 뭐 이런 식으로 팬클럽이 먼저 목소리를 낸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네. 팬덤이 형성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임영웅, 뭐 송가인보다 더 강력한 팬덤이 생기는 게 아닌가라고 했지만 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뭐 설 연휴를 지나면서 보니까 제 주위에도 영탁을 굉장히 좋아했던 분이 박창근 팬으로 옮겨가고 네. 이런 일이 많이 생겨서 그렇다면 과연 그 이유는 뭘까? 오디션 프로그램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슈퍼스타 K가 가장 욕먹었던 부분이 뭘까요? 5글자 땡땡의 땡땡 땡땡의 땡땡. 악마의 편집이죠.
악마의 편지. 편집을 굉장히 묘하게 잘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면 예심 때는 네. 화제성을 불러일으켜 놓은 다음에 거기서 정말 노래를 잘하는 분들이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팬덤을 형성해가지고 경쟁이 붙고 문자 투표로 이어지면서 네. 엄청난 문자 투표 대박이 일어나고 뭐 이런 형태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제 과거 좀 젊은 가수들을 보면 오디션 프로그램은 악마의 편집으로 끝났지만 트롯 열풍이 불면서 악마의 편집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반대의 개념, 미담이에요. 한때 미담 기사 열풍이 부는 시절이 엄청 있었어요. 열풍 불었죠. 지금도 미담 기사가 잘 되고 있어요. 네, 독자들이 많이 봅니다. 많이 보니까 네. 맨날 안 좋은 뉴스 보다가 이런 훈훈한 뉴스를 보니 기분이 좋아서 맞아요. 선물 쫙 달리고 트롯 열풍은 그 소비층이 있기 때문에 미담 형식. 그래도 뭐냐면 결국은 그 옛날처럼 화제성 있는 스토리가 아니라 가슴이 훈훈해지는 스토리를 많이 만들어요. 무명 시절이 힘들었던 이야기, 네. 뭐 그런 거에서 특히나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효예요. 효. 미스트롯 시즌 2 같은 경우에도 그 우승한 분의 효심 이런 효가 굉장히 부각이 됐었고, 네. 뭐 송가인 씨 같은 경우에도 뭐 국악을 하면서 네, 네. 뭐 그런 부모님과의 이야기, 임영웅 씨의 뭐 효자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큰 틀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트로트를 보는 주요 계층들이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이 많기 때문에 효가 조금 더 먹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렇죠. 근데 박창근은 사실은 그런 스토리가 국민 가수 내내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는 그게 아니라 운동권 출신이다. 게다가 또 TV조선이기 채널이 때문에 그런 논란이 되게 많았었는데 네. 오히려 박창근 씨는 그러니까 개인사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서 화제를 만들다 보면 운동권 출신이라고 하는 굉장히 애매한 영역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순수하게 노래 하나로 승부를 지어가지고 결승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대부분 제작진에서 방송을 하면서 그런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화제성을 만들었는데 네. 방송국은 오히려 그런 부분을 좀 덮어두려 했었는데 본인이 그 부분을 딱 건들고 들어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결승 2차전에서 굉장히 무모한 도전을 했어요. 자작곡을 부른 거예요. 진짜 쉽지 않죠.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한때 슈퍼스타 네. K에서 결승곡을 처음 발표하는 노래를 가지고 한 적도 있었지만 쉽지 않거든요. 게다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면 누구라도 시청자들이 잘 알고 있는 노래를 자기 색깔로 잘 불러야지 그쵸. 많은 점수가 나오는데 그것도 만약에 두 곡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면 한 곡은 자작곡이나 새로운 노래, 한 곡에다가는 뭐 그런 많이 알만한 노래를 배치할 텐데 한 곡 딱 부르는 건데 박창근이 자작곡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 가수로 굉장히 오랜 기간 고생하고 힘들게 지내왔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기간 동안 묵묵하게 본인을 지켜줬던 어머니에 대한 노래를 딱 자작곡을 부르면서 네. 본인이 그 스토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그런 부분이 팬덤을 자극하는 데 큰 영향을 줬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노래를 너무 잘해요. 오디션에 출연하는 많은 출연자들의 레벨을 넘어서는 가창력을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박창근 씨는 나이도 많아요. 대한민국 오디션 우승자 중에 최연장자예요. 무명 기간도 뭐 20년이 훌쩍 넘어가는 그쵸. 정말 순수하게 노래 하나로 승부를 했고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뭔가 화제성을 만들기 위한 어떤 설계를 하면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더 잘 터져요. 금방 화제성을 만들 수 있는데 금방 사그러질 수 있어요. 네. 근데 박창근이라고 하는 가수는 본인이 물론 마지막에 자작곡으로 그 노래를 부른 게 효라고 하는 심기를 건든 것도 있지만 그거마저도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효자의 이미지가 아니라 정말 본인의 진심이 그대로 그 노래에 담겼고 그 노래가 박창근이라는 가수의 가창력과 딱 맞물리면서 오므라 큰 울림을. 그러니까 이게 뭐 누가 우승하는지를 보려고 내가 문자 투표해가지고 표를 던지려고 방송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시청자가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박창근이 그 노래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대로 시청자한테 전달이 된 거예요. 뭐 우승을 안 할 수가 없는 구도였고 그러면서 형성된 팬덤이기 때문에 이제 굳건하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하다 보니 이제 임영웅과 박창근의 대결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는 임영웅의 팬덤이 훨씬 강력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임영웅도 뭐 엄청난 스타이고 그렇죠. 게다가 임영웅 젊고 스타성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임영웅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활동을 조금씩 하고 있긴 한데 네. 다른 탑6 멤버들처럼 뭐 콘서트를 한다거나 뭐 고정적으로 프로그램 출연한다거나 이렇게 뭔가 딱 정확히 활동 시작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 탑6가 해체한 이후로 임영웅 씨만 지금 약간 쉬기가 너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뭔가 조금 활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 네.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기간이 길어지는 건 예전 처음 생각할 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네. 절대 팬들 흔들리지 않을 테니까. 문제는 박창근이 등장하면서 임영웅과 임영웅의 속에서 약간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쵸. 분위기. 그렇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물론 임영웅 팬층과 박창근 팬층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임영웅 팬이 박창근 팬덤으로 옮겨가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폭보다는 임영웅도 좋고 박창근도 좋은 분들이 더 많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건 임영웅 씨도 활동을 재개하면서 두 사람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가요계 분위기가 더 좋아질 것 같은데요. 박창근이라는 가수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도 임영웅이 성장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경쟁을 하면 두 사람 다 모두 굉장히 큰 인기를 끌 수 있고 그리고 이제는 곧 해외 진출도 가능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 세계인에게 트롯과 포크라고 하는 정말 뭐 해외에도 있는 장르예요. 네네. 뭐 트롯도 따지고 보면 미국에 있는 또 트롯이라고 하는 그 박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렇게 연결이 된 거기 때문에 네네. 뭐 포크도 당연히 컨트리송이라든지 뭐 그쵸. 다 장르가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네. 뭐 국악은 아니니까 충분히 한국식 포크, 한국식 트롯이 전 세계에 통할 수 있다는 게 올해는 하반기쯤 되면 코로나가 서서히 팬데믹이 끝나면서 그런 여기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박창근의 등장이 굉장히 반갑고 두 사람이 잘 경쟁해가지고 둘 다 잘 성공했으면 그래서 저희 바라는 점은 딱 하나예요. 어떤 거죠? 임영웅 팬덤과 박창근 팬덤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쪼그라드는 거? 네. 하나로 합쳐지길 원하시는 아니 각자 따로 돼야겠죠. 따로? 그렇죠.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드는 게 저희 목표예요. 어. 저희 바람이에요. 네, 이유가 있으실까요? 우리나라 팬덤이 그 가수들의 전체 팬덤에서의 네. 차지하는 비중은 확 쪼그라들지만 전반적으로 네. 글로벌 스타 돼가지고 지금 뭐 BTS처럼 되는 거죠. BTS 그렇죠. 아미가 아무리 강력하도 글로벌 아미지 한국 아미는 글로벌 아미에서의 비중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아무도 그걸 싫어하지 않아요. 네, 싫어하지 않죠. 네. 박창근과 임영웅도 그렇게 뭐 네네. BTS랑 장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있는 또 뭐 이런 말도 의미가 없는 게 네. 오디오 게임 잘 듣듯이 몰랐던 것처럼 오히려는 뭐 임영웅과 박창근이 그렇게 뭐 네네. BTS만큼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앞날을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게 뭔가 좀 글로벌한 가수가 될 수 있는 요즘에 대한민국 컨텐츠는 다 잘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박창근 씨도 임영웅 네네. 씨도 함께 다 네. 올해는 정말 그런 신화를 쓰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저는 약간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임영웅 씨랑 박창근 씨의 행보가 앞으로 조금 더 발전적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게 사실 지금까지 K-팝을 보면은 2030 아니면 1020 세대들이 조금 더 팬덤 형성에 줄을 잃었어요. 그런데 임영웅 씨, 박창근 씨가 나온 이후로 뭔가 중장년층, 노년층도 이런 팬덤 문화 형성에 기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전 국민이 팬덤 문화 형성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저는 이런 팬덤 문화 형성들이 앞으로 K-팝에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좀 더 앞으로 행보가 좀 더 발전적이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준비한 얘기 는 여기까지고 네. 다음엔 더 충실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